네, 안녕하세요. 윤혜니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알솔 교통상식 저 혼자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야기들이 뭐 너무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옆에 계신 김주표 변호사님의 지인 찬스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우먼 괜찮아요. 네, 개그우먼 네. 네, 정경미 씨와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같이 일하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주표 변호사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경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부터 여기 하게 됐는데, 네. 예. 그동안 어떻게 하셨길래. 근데 이제 외모나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분 같거든요. 제가 개구쟁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왔는데 친구로 인해서 이렇게 학연, 지연 이런 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든 제가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정보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예, 인사. 네, 안녕하세요.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정경미라는 친구가 진짜 의리가 있다. 네, 제가 이 친구를 지금 본 것은 15년 만이에요. 15년 만에. 15년 만에 연락 와서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거 하자고. 거의 이제 보험이랑 비슷한 거예요. 보험 들어줄래 이런 거랑.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뭐 약속하실 거 그런 건 없어요? 조회수가 얼마를 넘으면은 뭐를 하겠다. 제가요? 제가 왜 굳이 아니 그런 거 공약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구독자 몇 명 넘어가면 초조한데? 일단은 그래도 한 조회수 한 지금보단 배는 네. 지금 배는 너무 적은데 지금 거의 조회수 없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또 정경민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예능에서 복귀한 것도 제가 봤는데요. 개그 프로그램? 네, 스탠드업. 네, 스탠드업. 스탠드업에서 지금 활약하시는 모습 잘 봤고요. 저 보는 거 약간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렇게 아이 컨택을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는 게 또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성인들끼리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아주 예. 저분이 시키시니까 이렇게 가까이 보래요. 있으라고. 눈빛 교환을. 네. 아무튼 그 방송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알솔 교통상식 이렇게, 교통과 관련된 정보 전달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은 경미한 대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의 대처 방법, 그리고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아주 어렵겠네요. 아니에요. 예, 쉬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자기가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적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견미 씨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대본에 있어서 읽는 건데 네. 접촉사고 같은 거 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직접 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직접 낸 적은 없고, 제가 가다가 뒤에서 누군가 꽝! 하고 박았지. 어디 교차로? 아니면 횡단보도? 이제 정지선에 이렇게 있는데 신호 걸렸는데 뒤에서 꽝! 하고 박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뒤를 이렇게 봤더니 너무 두 분이 이제 일 갔다 오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그러더니 싹 내려가지고 보도블럭에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보도블럭에 앉으셔가지고. 예, 이게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시라고. 예, 가시라고. 뒤에서 이렇게 빵 맞췄는데, 예. 근데 순간 이렇게 충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럼 연락처는요? 연락처도 못 받았. 연락처도 안 네, 받으시고요? 그냥 보내드렸다고요? 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됐어요. 사람이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몸이 괜찮고 뭐 이제 그분들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최소한 연락처는 받아두셔야죠. 다음 날 뒷목 같은 거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돈 주고 가서 검사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생긴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고 그래도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후유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하드캐리로 소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버스의 승객으로 있다가 버스가 사고가 나면서 손잡이를 놓친 뭐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다른 승객들은 뭐 가벼운 경상이라서 다 가볍게 합의 보고 끝냈는데 그분은 계속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가다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뇌축색 손상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면 예, 그 신경세포 쪽에 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 후유장애 감정까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억 이상 받아들였거든요. 얼마나 예.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몇 년 예. 동안. 그러니까 뭐 당장 사고가 뭐 크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뭐 몸이 아무 이상이 없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어도 최소한 그때처럼 만약에 정규민 씨가 그런 사고에서 뭐 그런 현상에서 후유증이 남았다 그러면은 연락처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뭐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 정도는 받아두셔야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내가 연락처를 받고 좀 치료를 더 했으면은 좀 더 재미난 개그를 짜지 않았을까? 아, 그럴지도 몰라요. 뭐 약간 뇌가 좀 그런가? 예, 연락처. 네. 그래, 이제 연락처는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주제로 좀 돌아가 봐서 네. 경미한 그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최근 그 손해보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경미사고 중에 한 2만여 건 중에 한 4천여 건 정도는 그 상해등급 14등급에 해당한 아주 경미한 사고였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14등급 상해에 해당하는 그런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그 치료비가 3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 말은 결국 저희가 좀 추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해에 비해서는 좀 과다한 그런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마침 뭐 보험사 역시도 이런 어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좀 기준이 명확히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연락처 알았고 연락처 꼭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경미한 사고가 났어. 계속 경미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은 있는데 경미한 사고를 내거나 내가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제일 편한 방법은 네. 내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면 보험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네. 이제 그 현장에 그 보험 담당자가 출동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들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숙련된 직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뭐 그리고 현장 사진 촬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험사 직원들이 잘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또 나중에 또 피해자가 뭐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당시에 상황을 좀 기록할 수 있게 제3자 말하자면 보험사 직원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보험사 직원을 못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사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사고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는 게 좋죠. 보험사는 되게 빨리 와요? 보험사요? 주변에 있어요, 계속? 그게 이제 보험사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네. 예, 요즘 뭐 대형 보험사들이 다 지점을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오는구나. 네, 제가 뭐 몇 차례 경험해 본 바로는 한 20분 안에는 다 왔던 것 20분 같아요. 안에? 네, 그럼 20분 괜찮네. 안에. 네.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왜요? 보험사가 네. 어딘지 모르는. 내가 어디 그래,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길치야. 거기 계신 데가 어딥니까? 이러면 여기 뭐 보이고요. 막 이렇게 설명하면. 근데 요즘은 그 GPS 핸드폰 GPS 동의를 바로 또 구해요. 네, 전화로 연락 와서 그래서 GPS 위치 파악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좋아졌어.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그걸 거예요. 몰라요, 저도. 보험사 어디다 가입했는지 아세요? 삼성인지 어딘지 그걸 잘 몰라요. 김 변호사님은 아세요? 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현대 삐삐. 네. 우리는 안 그래도 되지 않아요? 예, 여기는 다 해도 되잖아. 네, 현대해상 화재보험. 그리고 삐삐 해상이라고 해야지. 현대 삐삐라고 하면 어떡해. 딱 그냥 개그를 이해를 못해요. 개그를. 맞아. 자, 그래서요. 결국 그런 어떤 뭐 보험사를 이제 잘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다친 것 같아. 그래서 가해자, 그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이제 상대방한테 나 다친 것 같다. 우리 보험 접수를 할 때 좀 대인 접수 부분까지 좀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다쳤냐 이러면서 또 싸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게 네. 아니라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사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그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셔서 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좀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경찰서 가셔가지고 민원실에서 물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예, 우리가 몰랐지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가면은 사고가 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 후에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요. 그럼 난 진짜 화날 것 같거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예, 의외로 많은데, 일단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보험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보험 담당자가 좀 조치를 취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정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 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예,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을 이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 피해자 양 당사자가 거기다가 한번 물어보자라는 게 서로 동의가 돼야, 둘 다 동의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좀 받아보고 싶은데 네. 상대방이 거부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안 되면 네네.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군요. 합의가 둘 다 거기다 한번 맡겨서 거기서 내려주는 결론에 따라서 그럼 하자 뭐 이렇게 협의가 되면 그럼 거기 맡겨서 이제 결론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맡기는 거 싫다 한쪽이라도 그러면 이제 글로 못 가고요. 소송을 해야 되는. 네.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기는 아파요. 그리고 자기는 일도 못 나갔고, 차도 많이 부서졌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좀 합의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좀 많거든요. 네. 그도 그럴 게 실은 협상력의 차이인 건데, 결국은 정보를 많이 준 자가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그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명히 피해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좀 많이 인정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어떤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나갔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나 너무 아픈데 저쪽 상대방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죠. 얘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꼭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고가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사고를 냈어요. 가해자 입장이 됐을 때 피해자가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괜찮다고 그래서 뭐 이제 별도 사고 처리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꼭 연락처를 또 줘야 됩니다. 가해자가 되면 연락처를 줘야 되고, 피해자가 되면 연락처를 받아야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연락처 안 주고 갔다가는 나중에 뺑소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이없게 뺑소니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혼자 했던 알솔 교통상식 4편에 다 외우시나 봐요. 네, 4편에 보면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지나가다가 내가 주변에 차를 긁었어. 세워져 있는 차. 그래도 명함이나 이렇게 그렇죠. 연락처를 꼭 남겨야 된다. 아니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오늘 저한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봤는데, 연락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디에 보험사에 지금 가입을 해놨는지 요것도 꼭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차에다가 네. 보험 계약을 하면 해마다 이제 보험사가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보험사를 바꿔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체결하는 보험 청약서라던가 계약서 이런 것들을 차에 넣어두고 다니시면 그러면 이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사를 헷갈리는 일은 없을 수 있겠죠. 아, 해마다 바꿔요? 해마다 바꿔요. 네. 나는 차 사고 계속 한 군데 가는데? 바꿀 필요는 없고. 그렇죠.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러면 또 기가 얇아가지고 나 내년에 바꿀 뻔했네. 이렇게 해서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오늘 알솔 상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좀 해.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이렇게 하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